자, 오늘도 우리 여기서 이제 촬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업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책도 안 가져와, 숙제도 안 해.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뭐 알고 있어요.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건데. 자, 어쨌든 1910년대는 무슨 통치예요? 군사 통치. 지랄하고. 야, 1910년대, 1920년대, 1930, 40년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번 주에 했었지. 1910년대 무슨 통치? 국가 통치. 20년대 문화 통치. 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인데 요 문화 통치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지. 민족 분열 통치라고. 알았어요? 기억나요? 네. 얘는 총칼로 하는 거였지. 네. 얘는 이단질 시키는 거지. 얘는 우리 민족을 아예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그래. 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1910년대에서 20년대 무단에서 문화 통치로 변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뭐예요? 3.1운동. 3.1운동이지? 31년에 뭐 있었어요? 만주사변이 있었고 37년에 뭐 있었어요? 파업이. 전쟁이 있었지? 그 다음 41년에 무슨 전쟁이 있어요? 태평양 전쟁이 있지? 그래서 우리 민족을 뭐 하려고? 동원하려고. 그럼 우리 민족이 조선인이다 라는 의식이 있으면 전쟁에 동원하겠어? 안 되겠어? 동원이 안 되니까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이때는 뭐 뺏겼어요? 토지조사 사업 있었지? 그리고 20년대는 산미증식 계획 있었지? 3, 40년대는 금속 공출, 인력 공출.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지원병제, 징병제, 진농제, 그리고 또 뭐 어디 있어? 여자 정신대, 뭐 이런 것들이 3, 40년대 있었지. 그래서 38년에 국가 총동원령이 나타난 건데 1910년대는 무슨 통치였다고요? 무단 통치였다고. 그럼 이때는 독립운동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지, 그치? 다 죽어버리니까 이때는 무슨 운동으로 가요? 비밀결사운동으로 갑니다. 알겠어? 그래서 1910년대는 대표적인 단체가 1912년에 독립을공부, 1915년에 대한건국, 대한광복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둘 다 비밀결사조직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국내 비밀결사 활동해가지고 독립의공부 나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임병찬. 임병찬 스승이 누구예요? 최익현. 유생. 을사의병의 유생 출신의 의병장에서 대표 인물이었었던 최익현입니다. 이 최익현은 을사의병 때 어떻게 했었어? 왕의 군대와는 싸울 수 없다 해가지고 스스로 뭐 했어? 잡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그리고 나서 쓰시마 섬으로 유배 갔지? 쓰시마 섬으로 유배 갔는데 거기에서 일본 놈들이 주는 거는 먹지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굶어 죽었어. 이 사람의 최익현이야. 이 사람의 제자가 임병찬이고 유생 출신이지. 그러니까 충, 효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긴단 말이야. 그래서 고종의 밀지라고 하는 이 밀지가 비밀지령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생들을 모아서 고종을 다시 뭘로? 황제로 올리려는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만든 단체가 독립의군부야. 알겠어요? 그럼 고종을 황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복벽주의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이게 뭐야? 복고풍 뭐 할 때 옛날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 국권반환 요구서 제출 의병 동기를 뭐 했어요?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다가 발각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해산된 거예요. 오케이? 자, 요게 무슨 단체라고? 독립의군부. 그리고 대한광복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박상진, 김좌진
총사령이 박상진이야. 대표 인물이. 얘네는 좀 센 애들이야. 그래서 좀 센 애들이 뭉쳤으니까 어떻게? 친일파다라고 하면은 처단하러 다녀. 뭐 친일파이들이 뭐 물건을 옮긴다, 습격해가지고 그거 빼앗아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친구들이야. 자, 어디에서 조직됐어요? 대구에서. 그래서 국권 회복 이후에 얘네는 정치 형태를 뭐 공화정을 주장한 거야. 자, 독립의금부는 뭐 주장했어? 정치 형태? 복격주의 주장했어요. 근데 대한 광복회는 뭐 했어요? 공화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군대식 조직, 군자금 모금. 이거 군자금 모금해가지고 만주에 사관학교 만들려고 했거든. 자, 그리고 뭐 했다고? 센 애들이니까 친일파, 처단 이런 것들, 집 습격하고 재산 탈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만주에 사관학교를 만들려고 했었던 단체입니다. 자, 일제에 발각되어 해체해가지고 김자진들 일부 회원이 간도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 김자진이 어디로 들어가? 야, 중광단 이거 알아? 들어본 적 있어? 북로 군정선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북로 군정서가 한 게 이건 아마 들어봤을 건데 청산리 대첩 들어봤네. 청산리 대첩을 했었던 총사령관이 북로 군정서의 김자진. 중광단이 뭐냐면 대종교 들어봤지? 대종교의 무장단체가 중광단인데 1920년 10월에 이름이 이제 북로군정소로 바뀐 상태에서 청산리 대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비밀결사하면 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 오케이? 그 조선 국민의 송죽회 이런 것입니다. 이 송죽회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 숭의여학교라고 있거든. 여기에 여자 선생님들하고 여자 학생들하고 그 힘을 합쳐서 만든 뭐야? 비밀 조직이에요. 자, 독립운동기지 해가지고 나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한번 하고 가자. 자, 1910년대 국내에 뭐 있었다고? 전라도에 독립의금부 있어. 대구에 대한 광복회 있어. 오케이? 여기가 뭐예요? 간도예요. 여기가 뭐예요? 서간도. 이 서간도가 남만주예요. 자, 여기가 북간도. 여기가 연해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서간도, 남만주 하면 신민회라는 단체가 되는 적 있지? 네. 신민회. 신민회가 어디에? 남만주 삼원도에. 오케이? 독립운동기지 만들었었지? 오케이? 이때 한인 자치 조직이 뭐 했었어? 경학사, 국민단, 한족교였어서 이게 자치 조직이야. 이름을 바꿔. 그리고 신흥 강습도가 이름을 뭘로 바꿔? 신흥 무관 학교가 있어. 그래서 서간도니까 서로 군정서군이 대표적인 무장단체. 알겠죠요? 그래서 여기 서간도는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섞여 있네. 자, 북간도. 북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학교가 뭐냐? 서전서술과 명동학교예요. 서전서술은 이상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명동학교는 김야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상설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이상설. 알겠어요? 이상설은 연해주에서도 활동하고 북간도에서도 활동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자치 조직이 뭐냐? 간민회라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무장
투쟁하던 애들은 김자진의 북로군정,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알겠어? 자, 그리고 연해주 쪽으로 가면은 자치조직이 뭐가 있냐? 권업회라든지 성명회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뭐가 있냐?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라는 단체가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대한국민의회로 바꿔요. 그리고 대한 광복군 정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뭐 이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하이 쪽으로 가면은 뭐 있어? 신한청년단이라든지 동제사라든지 임시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미국 쪽으로 가잖아. 하와이에 뭐가 있어? 대조선 국민군단, 그리고 멕시코의 숙무학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니네 이거 위치별로 해서 외우셔야 돼요. 위치 찾는 문제 나옵니다.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쭉 보셔야 돼요. 위치별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알겠어? 하와이에 뭐 있다고? 대조선 국민군단, 멕시코에 왜 하와이죠? 하와이는 1903년에 사탕수수 농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로 간 게 최초의 합법 이민이냐면, 국제결혼은 안 해요. 아, 그래요? 국제결혼은 안 하고 최초의 노동 합법 이민으로 가요. 사탕수수 농장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사진을 이렇게 막 보내가지고 소개팅을 하는 거야. 조선 여자. 아,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진 신부라고 얘기해. 이 여자들. 그래서 사진만 보고 하와이 딱 가가지고 이제 사는 거지. 결혼해가지고. 막 사진 달라고. 다르지 이 새끼야. 넌 사진 똑같아? 똑같죠. 할 말이 없습니다. 남자인데 부정은 어떻게? 저 새끼 저 카메라로 씨가 뭐 오셔 처리하고 다 하면서 씨. 아, 야, 나는 저거 이제 저거 찍잖아. 강의 찍잖아. 편집을 안 해요. 씨발 하는 얘기가 다 들어가.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듣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꼭 엄마랑 같이 들어 이 새끼들. 휴대폰 좀 갖고 와. 그냥 앉아 있어. 자, 여기 보세요. 1910년대 국내 독립의금부와 대한 광복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디라고? 서간도, 여기 어디? 북간도, 여기 어디? 연해주. 자, 그리고 저 위에 북만주라고 하는데 여기는 밀산부 한운동이라는 게 있어. 알겠어? 자, 그다음 대한 광복회 강령 나와 있네요. 어디 있어? 대한 광복회 강령. 얘네는 좀 센 애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뭐 하러 다닌다고? 친일파 처단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불법으로 진주현세 등을 압수한다.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한다. 훈련한다. 처단한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게 뭐라고? 대한 광복군대. 위치는 대구. 인물은 박상준, 김좌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꾸 움직여요. 고정이 안 돼 있어요. 책도 안 갖고 오셨고 뭐책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조선 국민회, 송죽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명동학교 위치가 어디라고? 하와. 명동에 있죠, 명동. 명동학교 위치가 어디라고? 북강도. 알았냐? 네. 명동 콜리. 자, 그게 독립운동 유지 건설.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북간도, 서간도, 연해주, 미국과 하와이, 멕시코 상하이 이렇게 나와 있네. 오케이? 자, 북간도 여기야. 알겠어? 집단 쪽 하면은
영정촌, 영동촌, 에이! 네. 그리고 자치회 하면은 간민회, 학교는 서전, 서술과 영동 학교가 있지. 알겠어요? 여기 무장단체는 중간단 이름을 뭘로 바꾼다고 해서 분로 군정서 홍범도에 대한 독립권 이런 것들 나옵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요? 서간도 혹은 남만주. 이쪽에는 뭐 있어요? 신민회가 있었지? 신민회가 해외 독립운동기조 어디? 삼문고 자치회가 뭐라 그랬었어? 자치조직 경학사 이름 바꾸고 국민단 요게 이름 바꿔서 한쪽대. 그리고 신민회가 만든 학교가 맨 처음 뭐? 신흥 강습소. 요게 신흥 중학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이름이 뭐예요? 신흥 무관 학교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무장단체로는 뭐 서로 군정서군 이런 것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연해주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뭐 신안촌이라고 나오지. 마을은 신안촌. 오케이? 단체는 자치단체는 번업회, 성명회 이런 것들이 있고 절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 대한 국민의회로 바꾸고 최초로 이런 해외에 있는 뭐 국내에 있는 모든 단체들 중에서 최초로 정부의 모습을 갖춘 단체가 대한 광복군 정부가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미국 지역에는 미국 본토에는 대한민 국민회와 행사단이 만들어지고. 알았어? 자, 하와이에는 대조선 국민 군단이 만들어지지. 멕시코에는 승무 학교가 만들어지고. 저 때는 저기까지 뭐 타고 간 거예요? 배 타고 가지. 비행기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비행기 때 몰라. 라이트 형제의 역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멕시코 승무학교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 거고. 오케이? 상하이에는 동제사. 요게 신한 청년단이고. 그리고 상하이 임시 정부가 나타났고. 알았습니까? 위치별로 기억하라고 그럼 분명히 얘기했어. 국내 1912년에 뭐 있었다고 그랬지? 국내 일본과 95년에 대한 광복대하고 독립운동 이쪽 들어가면은 이름 단체 이름 존나 헷갈린단 말이야. 확실히 알아둬야 돼. 자, 북한도 한인 집단촌이 영정촌, 명동촌. 자치기구로는 뭐가 있어? 강민회 학교 2개 있었지. 이상섭이 만든 서전서술과 김야경이 만든 명동학교. 그리고 대종교 간부들이 을사늑약 이후에 을사늑약을 통과시킨 5명의 개새끼를 뭐라 그래? 을사오적이라고 들어봤어? 네. 뭐 박재순이라든지 이근택이라든지 이제 잘 아는 이완용이라든지 이런 새끼들 잡아 죽이자라고 얘기하지. 잡아 죽이자 하니까 어떻게? 일본 애들이 잡아 죽이게 냅두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탄압하니까 어떻게? 간도 지역으로 이주해가지고 만든 무장단체가 중광단인데 이 중광단을 나중에 뭘로 만든다고요? 북로 군정서로 개편하고요. 이 북로 군정서이
분노, 군정소 분이 뭐예요? 청산리 대첩한다고요, 나중에. 이 청산리 대첩이 1920년 10월이에요. 알겠죠요? 자, 남만주는 무조건 뭐예요? 신민회, 삼원보의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서로 군정서. 오케이? 자, 그 다음 신은 강습도가 뭐가 돼요? 신은 무관학교로 대표되다. 그래서 독립군을 한 3,400여 명 정도 여기서 길러내요. 오케이? 그래서 쟤네들이 막 폭탄 던지러 다니고 진짜 독립군이 돼가지고 일본 애들이랑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자, 연해주 브라디보스토크에 여기가 어디야? 브라디보스토크 무슨 뜻인지 알아? 알죠? 무슨 뜻이야? 라디 버스터. 브라디보스토크. 야, 이거 아는 애 한 명도 없었는데. 저그 미국 땅 아니에요? 네, 러시아 쪽에 있을까. 러시아가 연해주를 먹고 브라디보스토크를 만들었거든. 네. 뜻이 동방을 점령하라는 뜻이야. 아직도 있어요 저거? 지금 저기 브라디보스토크 저기 가잖아. 가끔 비행기 타고 겨울에 관광하러. 안 가요? 한번 갔다 와봐. 요즘 되게 좋아. 네 가보셨어요? 이뻐요. 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 먹는 게. 여기들 뭐 김치 방송하면 그래, 공장하고 그래요. 자, 브라디보스토크의 신안천, 그리고 권업회, 그리고 대한 광복군 정부, 그리고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뭐가 됐다고 대한 국민의회가 되고요. 이동휘 한인 3회당 이런 것들 있어요. 이 이동휘는 나중에 니네 어디서 다시 볼 수 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디다 만들어? 3.1운동 직후에 어디다 만들어? 상하이에 만들지. 그때 초대 대통령 누구야? 이승만. 초대 국무총리 누구야? 이동휘야. 알겠어요? 무장 투쟁론자입니다. 자, 미국에는 대한인국민회 해가지고 나오고요. 신한민보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조선국민군단 박용만이 어디에서? 하와이에서. 얘네들은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이래가지고 하루에 몇 달러씩 월급을 받아. 4달러. 아니 그러니까 몇 달러씩 받는다고. 이렇게 이걸 받아가지고 얘네들은 돈을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대주기도 하고, 그리고 밥 먹고 저녁에 뭐예요? 하와이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군사 훈련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모금 활동 같은 거 해가지고 자기네들 월급 모아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내가지고 만든 학교가 인천 하와이 대학이야. 근데 하와이가 미국이랑 가까워요. 미국이에요 이 새끼야. 미국인데 미국이랑 가까워서 미국 사람 된 거예요. 아니요. 미국이 점령한 거지. 하와이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거든. 화산 지형으로 생긴 섬인데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비행기 한 번 뜨잖아. 그러면 아시아에서 미국 본토까지 가지. 근데 이 당시에는 못 갔단 말이야. 그러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 착륙해가지고 급유를 다시 연료를 다시 채우고 다시 떠야 되거든. 그래서 하와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와이에 해군 기지가 있지. 그게 진주만이에요. 미국 애들이 거기에 그 군대가 막 주둔하고 있으니까 2차 세계대전 할 때 일본이 진주만을 뭐 한 거야? 폭격해 버린 거야. 기습. 알겠니? 그렇게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지. 자, 그 다음 멕시코는 숙모학교, 상하이는 신한 청년단. 여기에서 대동 단결선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동성 단결선언. 자, 윤희 황제는 누구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윤희 이게 뭐야? 연호야, 연호. 고종은 청나라 연호 쓰다가 갑오개혁 때 뭐 써요? 개국기념 사용하죠? 을민개혁 때 뭐 써요? 건양연호 사용하죠? 광무개혁 때 뭐 써요? 광무라는 연호 사용하죠? 오케이? 그런데 순종은 연호가 뭐야? 윤희. 그래서 윤희 황제라고 이야기해요. 자,
상부를 포기한 경술련 8월 29일 이게 언제예요? 1910년 8월 29일 이걸 뭐라 그래? 황제권 소멸 즉 한일 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야? 구한국의 마지막 날. 알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요게 한국의 마지막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니네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 못 외우면 여기는 다 작살이야. 위치 외우셔야 돼. 네요. 많아요. 위치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 쉬는 시간이에요? 내가 촬영을 하잖아. 끝날 때 줘요. 1시간이 걸리든 70분이 걸리든 80분이 걸리든 40분이 걸리든 사고네요. 진도가 단원이 끝나야 쉽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촬영하는 걸 되게 싫어하지. 자, 북컴퓨터리로 일제 탄압으로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애국지사들은 국외로 근거지를 옮겼대요. 이렇게 대표적인 게 만주와 연해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북한도 남만주, 연해주 등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여 북한도 얘기해봐 뭐 있어? 북한도면요. 북한도에 뭐 있어? 용정촌, 명동촌에 자치기구 뭐 있어? 대한 간민회 있었지? 대종교회들이 무장단체 만든 게 뭐야? 중광단 이게 이름을 뭘로 바꾸지? 대한 국로군정서 국민연서. 그리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네. 여기에서 활동했고 학교는 뭐 있었어? 명망. 이상솔이 만든 서전서숙 김혁균이 만든 명동학교 그다음 남만주 서간도는 신민회가 남만주 어디에다가 독립운동기지 건설해서 삼원보 자치단체는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학교는 신흥 강습소가 신흥 중학이 됐다가 신흥 국관학교가 되지 서로 군정서가 있고 자 연해주 쪽으로 가는 뭐가 있어? 자 연해주 쪽에 자치단체가 뭐 있었어? 권업회, 성명회 최초 정부 모습을 갖춘 건 대한광복군 정부 절로 한족회 중앙총회는 이름을 뭘로 바꾼다고? 대한국민의회 그래서 그 다음 이동희가 뭐 만들었어? 한인사회당 하와이에는 대조선 독립군단 미국 본토에는 대한인 국민회 미국까지 그때는 뭐 타고 왔어요? 흥사단 배 탔다니까 이 새끼야 자전거 타고 갈래? 아웃키지.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회영 집안의 육형제도 전 재산을 정리하고 만주로 떠나고 얘네가 만주 삼원도 만드는 돈 대준 거야. 자 그다음 3.1운동 3.1운동은 그 배경하고 결과가 중요해요. 알았어? 네. 자, 1970년대 국제정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알겠어? 네. 그래서 무슨 회의가 열려?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지? 이 파리 강화회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뭘 주장해요?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뭐예요? 어떠한 민족의 앞날은 민족 자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요? 네. 민족 스스로 민족의 앞날을 결정한다. 그게 민족 자결주의.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패전국 식민지에 적용되는 거예요.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요, 승전국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야.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 그냥 세계에서 무지 센 나라,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대 라는 것만 중요한 거지. 알았어? 자, 그 다음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뭐가 생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생겨.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소련이라 그래. 그래서 소련에 지원설이 있어요. 소련이 새로 독립하는 나라들이 사회주의로 하잖아? 그러면 뭐 해주겠대? 지원해주겠대. 그래서 식민지 민족개방 운동 지원 약속 해가지고 소련의 지원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 자, 국제정세 레닌의 약소민족 해방운동 지원선언 이렇게 나와있지? 뭐 할 경우에 지원해주겠다?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를 바꿀 경우에 지원해주겠다. 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렇게 해요. 민족이 안 다르면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 근데 이게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데 상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인 거지. 알았나? 자, 그리고 신한 청년단에서는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을 요청해요. 근데 김규식이 어디 가는 중에 프랑스 파리로 가는 중에 신한 청년단은 어디로 흡수돼 버리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흡수돼요. 알겠어?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 파견했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야. 알았어? 자, 그 다음 대한독립선언. 이거는 만주에서 민족대표 39인이 무장투쟁을 주장한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야. 무슨 선언? 28 독립선언. 1919년 2월 8일 일본의 도쿄 유학생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우리나라에 뭘 주장한 거예요? 독립을 주장한 겁니다. 누가? 유학생. 그래서 도쿄에 한국인 유학생 주도로 발표됩니다. 알겠어? 최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 대표거든. 자, 그래서 28 독립선언 여기 보시면 우리 민족의 생존의 권리를 위해 온갖 자유행동을 취해 최후의 이름까지 자유를 위한 뜨거운 피를 흘릴지니라고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뭐한데? 영원한 혈전을 선언하노라 해가지고 나옵니다. 누가 있다고? 도쿄에서 유학생들. 그래서 아무리 몰라도 뭐는 알아야 돼? 파리 강화회의에서 했었던 민족 자결주의하고 28 독립선언을 기억하셔야 돼. 아무리 몰라도. 알았니? 그리고 여기에 자 뭐도 있어? 소련의 지원설이 있었지? 그지? 그리고 뭐도 있어? 신한 청년회가 대한 독립선언도 있었지? 그지? 그리고 또 뭐도 있어? 고종의 독살설도 있어. 야, 니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3.1운동하고 네. 60만세 운동하고. 네. 3.1운동은 누구 장례식이야? 고종 장례식이요. 60만세 운동은 수종 장례식이에요. 알겠니? 이게 1919년이고 이게 1926년이야. 고종이 사망했을 때 언제라고? 3.1운동 나와요. 순종이 사망했을 때 뭐 나와요? 60만세 운동 나옵니다. 알겠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 고종 순종 헷갈리진 않겠지만. 자, 그 다음 국내에서는 무단 통치에 대한 반발도 있었고요. 고종 황제가 죽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죽었는데 독살했다는. 나중에 사실로 밝혀져요. 독살은. 이게 자기 전에 식혜를 마시고 잤거든. 죽었어. 그러니까 그 식혜에다가 독을 탔다. 누가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주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소문이 있었고요. 종교계,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알겠어요? 얘네들이 뭉쳐요.
얘네들이 15명, 16명, 2명이 뭉쳐 합치면 몇 명이야? 더하기 오씨 이거 어떻게 했어? 네. 계산기 역시 어떻게 했어? 머리로 암산한 거야? 오 존나 좋은데? 저안 멍하잖아. 숫자 두 자리 나오니까 시간 아니 안 나와요 저도. 10의 자리. 15도 하기 16이 뭐야?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그래서 고종 국장이래 뭐 하기로 해? 비폭력 만세 시위한다. 알았어? 수고하셨습니다. 자, 민족운동의 전개와 분야. 이쯤에서 쉬어야 되냐? 아, 저 잠시 끊었다가 갈게. 감사합니다. 그냥 하얀색 뭐가 많이 자,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해보자고. 자, 3.1운동 시작. 민족대표 33인이 요 민족대표 33인 아까 얘기했었지. 기독교 16명, 천주교 15명, 불교 2명 해가지고 나왔는데 얘네들이 원래는 어디에서? 탑골공원에서 하려고 해요.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뭐 하려고 한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고 한대.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줘. 사람들 좀 모아오라고. 근데 학생들이 사람들을 졸라 많이 모아왔어. 오케이? 자, 이거 몇 년이에요? 1919년이죠? 1919년이면 이거 무슨 통치예요? 무단 통치죠. 무단 통치는 어떻게 돼요? 총과 칼로 강압적으로 하는 통치지. 네. 총 칼로 강압적으로 할 테니까 탑골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본 경찰이 총칼로 사람들을 진압하겠지. 그렇지 않겠어? 네. 그러니까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많은 수의 사상자가 생기겠지. 그래서 민족대표 33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어디로 가버리냐면 태화관으로 이동해버립니다. 식당이에요. 태화관으로 이동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요. 이 독립선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기미 독립선언서와 공약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미 독립선언서는 누가? 최남선이. 공약 3장은 누가? 한용운이 작성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독립선언서를 태화관에서 낭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진 신고합니다. 자수해요. 그래서 얘네는 경찰서로 잡혀가. 그럼 탑골공원에서는 지금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학생 중에 하나, 이름이 뭐더라? 박재웅인가? 하는 학생 중에 하나가 뭐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이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시작해. 이게 어디로 가냐? 자, 1기, 2기, 3기, 1기. 서울에서 확산이 됩니다. 2기.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2기에는 중소도시로, 3기에는 농촌으로, 이후에 해외로도 확산됩니다. 요때가 평화적인 만세 시위였고요. 농촌으로 간 이후에 계속 얘네들은 무단 통치, 즉 총칼로 진압을 하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무기를 같이 가져와서 싸웁니다. 여기서는 폭력 시위의 양상이 나타나죠. 알겠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평화적 만세 시위의 모습을 보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확산 전국 주요 도시에서 비폭력 만세 시위가 전개되고요.
농촌 지역으로 확산 이후에는 무역 투쟁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만주, 연해주, 중국, 일본, 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로 쫙 펼쳐가요. 알겠어? 이때 무단 통치했다고 그랬었지. 무단 통치하니까 어떻게 해야 됐어? 일본 애들 무력 진화과정 그리고 3.1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보복 조치가 뭐냐? 화성 제한리 학살 사건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보복 조치가. 그리고 또 누구 사망 사건이 있어요? 고관순 사망 사건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 유관순이라고 하는 애는 이화학당에 다니던 여학생이에요. 지금 니들하고 나이가 똑같아. 근데 얘가 뭐 했어? 만세 시위 운동한 거야. 어디에서? 서울에서. 멋지다. 서울에서 만세 시위 운동을 하니까 조선 총독부는 어떻게 하냐? 경찰병력 동원해서 진압을 하면서 어떻게? 서울의 학교에 휴교령을 때려버려. 학생이 모여 있으면 얘네들이 만세 시위 운동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휴교했으니까 서울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 돈만 들어가고. 그래서 학생들이 집으로 내려가거든. 그래서 중소도시로 가는 거야. 알겠니? 중소도시로 갔는데 이 유관순네 집이 어디냐? 천안이야. 천안에 어디? 병천. 병천은 뭐가 유명해? 순대. 그래. 순대 유명한데 거기. 거기에 장터가 있었거든. 그 장터 이름이 뭐예요? 아우네 장터. 알죠. 들어봤지? 아우네 장터. 야, 니네 이 천안 병천 여기 아우네 장터 쪽에 무슨 시설이 있는 줄 알아? 결의의 탑. 몰라? 폭주. 몰라? 결의의 탑? 독립기념관 있어요. 여기에. 알았냐?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제는 3.1운동 보복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 3.1운동은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 실패했지. 성공했으면 독립했겠지.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엄청나게 나와. 첫 번째,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에요. 알겠어? 일제 강점기에 최대 민족운동, 두 번째 민족운동이 있어요. 최대 민족운동이 뭐예요? 3.1운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크기 운동이 뭐예요?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라고 얘기해. 그걸 뭐라 그래? 10년 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3.1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해가지고 규모가 상당히 컸었다. 최대 규모는 3.1운동이다. 모든 계층이 참여했고요. 결과 얘하고 얘는 꼭 기억해 주세요. 대한민국 뭐가 생겼어요?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계기가 뭐다? 3.1운동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화합니다. 왜? 왜 그래요? 무단 통치에 뭐를 느꼈기 때문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나? 자, 그 다음 독립운동 활성화, 다양한 민족운동이 전개되고요. 국외 민족운동에 영향을 끼치는데 중국의 무슨 운동에 영향을 끼치냐? 5.3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 사실관계 자꾸 뒤집어. 중국의 5.3운동이나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안 돼. 영향을 준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을 지도하였다. 맞아요? 틀려. 왜?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타나게 되니까. 알겠어요? 알았어요? 네. 자, 3.1운동 되게 중요하지? 자,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배경.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무슨 배경이 있었다? 중요한 거 두 개는 꼭 뭐 민족 자결주의와 이팔 독립선언 그리고 만주에서는 대한 독립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고종의 독살설도 있었고 소련의 소수민족 해방 지지선언이 있었고 알겠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최대 독립운동이었었지? 결과 두 개는 꼭 기억하라 그래서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고 네. 또 무단 통치에서 문화. 그렇지 무단 통치에서 문화 정치로 왜 무단 통치의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운동에 영향을 줬다고? 중국의 오사운동 그리고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알겠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바라본 3.1운동 해가지고 나와있죠. 조선민족은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고 수없이 죽어가고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오진 국문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인도 내루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자, 여기 봐봐. 우리나라 한성정부가 있었어. 서울에. 그리고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었어. 알았죠? 그리고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가 있었어. 이 세 개가 합쳐져. 자, 무장투쟁론자들도 있었고요. 외교 독립론자들도 있었어요. 오케이? 무장투쟁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동희예요. 아까 한인 사회당 만들었다는. 그리고 외교 독립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이에요. 알았죠? 자, 수도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치를 어디로 할까? 얘네들 만주나 연해주에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치고 빠지기가 좋지. 왜? 가까우니까. 오케이? 자, 외교 독립론은 외교 활동이 편리해야겠지. 외교 활동이 편리하니까 어디로 가자고 해요? 외교 활동이 편리한 상하이로 가자고. 자, 이승만이 뭐가 돼요? 대통령 되지? 이동희가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되지? 일단 힘은 누구한테 실어줘? 이승만한테 실어주고 무장투쟁론도 아예 무시하진 않습니다. 국무총리로 삼았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위치는 어디로 정합니까? 상하이에 정합니다. 자, 그래서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임시정부와 한성정부가 합쳐요. 합쳐해서 어디에? 상하이. 오케이? 왜 상하이야? 이때는 상하이가 프랑스 조개 지역이었거든. 프랑스가 관리하는 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일제 감시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 공사관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외교 활동에 편리했어요. 그래서 상하이로 정한 거예요. 알겠어? 누구의 법통을 계승했다?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이 누구?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 얘네 파도도 크게 세 개예요. 첫 번째 무장투쟁론, 둘째 외교독립론, 셋째는 실력 양성론이 있습니다. 실력 양성론의 대표인물이 안창호예요. 이런 인물들을 다 된 거야, 모은 거야. 그래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고요. 상권 분립에 따라 임시의정원, 이게 지금 국회예요. 국무원, 이게 지금 정부예요. 법원, 이렇게 나타나고요. 대한민국 임시헌법도 공포하게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 임시헌법. 대한민국은 뭘로 한다? 민주공화제로. 오케이? 공화정을 주장해요. 그래서 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이 뭐라고? 지금의 국회라고. 입법부야.
얘네가 대한민국 임시원장을 기초로 해가지고 헌법을 공부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되겠어? 잘 안 됐겠어? 응? 잘 됩니다. 잘 안 됐어. 활동 자체가. 자, 어떻게 해가지고 잘 안 됐냐? 첫 번째, 국내 연락망. 국내하고 해외하고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상하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연통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야? 기밀 행정조직이고요. 정부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고 돈을 모으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게 임시정부 만들어지고 한 1년쯤 돼가지고 발각돼가지고 해체돼요. 오케이? 그리고 교통국에 있어. 교통국은 통신기관이고요. 정보 수집과 분석 연락이에요. 알았다? 그래서 연통제가 해체되고 나서 연통제의 업무를 누가 하게 돼요? 교통국이 하게 돼요. 오케이? 교통국도 발각돼가지고 해체돼요. 그럼 정보 수집하는 거, 연락하는 거, 국내외 연결되는 거 전부 다 어려워졌겠지. 전부 다 어려워지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활동 자체가 어떻게 됐어? 계속 침체되는 거야.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 모으려고 독립공채도 국민의연금도 모금하고 하여. 그래서 이게 독립공채야. 이건 뭐 공채가 무슨 뜻이냐면 채권. 채권은 뭐야? 돈을 빌려주세요야. 응? 그럼 이거 내가 뭐 100만 원 어치 샀어. 그럼 100만 원을 뭐 한 거야? 나는 빌려준 거야. 그럼 언제 갚는다는 거야? 우리나라 광복하고 나서 정부 생기겠지. 정부가 생기면 뭘 걷겠어? 세금을 걷겠지. 그럼 뭐가 나? 재정이 확보가 되지. 이걸로 약간의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는 거죠. 이게 독립공채예요. 자, 그리고 군사활동도 있어요. 이 군사활동은 자, 군무부를 설치한다. 완주 지역의 독립군단체를 군무부 산하로 편제해요. 오케이? 대표적인 게 서울군정서, 동로군정서, 광복군정서, 광복군 총영 뭐 이런 애들이거든. 얘네들은 임시정부가 창설한 부대가 아니야. 이미 부대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거야? 군무부에 편성을 한 거야. 알겠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직접 창설한 부대는 광복군 사령.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직접 창설한 부대는 뭐예요? 사령부. 한국 광복군이에요. 1940년까지인데요. 그래서 그 직할부대, 육군중앙 창의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군대야? 아니야. 있었던 군대야. 근데 얘네들은 자칭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부대이다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자, 김규식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죠? 그치? 누가 파견했어? 신한 청년단이 파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흡수됐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흡수됐다고. 그래서 얘가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요. 프랑스의 파리 위원부 김규식이, 미국의 국민위원부는 이승만. 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누구야? 이승만이지? 네. 근데 이승만은 상하이에 안 와.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보내놓아. 자, 그리고 국제연맹가 워싱턴 회의에 독립을 청원합니다. 문화활동, 한일건배사교실과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은 그래서 두 개가 나와. 독립협회의 독립신문이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이 있고. 알겠죠? 자,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없었다고? 성과가 없어요. 야, 이승만이 뭐로 독립할 수 있다고 해? 외교 활동으로 독립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빡빡 쳐놔가지고 뭐 됐어? 대통령 되거든? 근데 시발놈이 상하이에 와 안 와? 오지도 않아 시발. 그리고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너 계속 지켜볼 거야? 아니지. 야,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승만이가 1919년 2월 25일에 국제연맹에 뭘 집어넣느냐? 위임통치 청원을 집어넣은 게 밝혀져. 오케이? 야, 선거가 있어 없어? 선거 없지.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 작살났지, 교통국 작살났지. 그러니까 계속 운영은 어려워지지. 오케이? 운영은 계속 어려워지는데 이승만이 무슨 짓거리를 했어? 위임통치 청원이라는. 이게 이 새끼가 뭐라고 하냐면, 야, 2월 25일이면 3.1운동 전이지.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야. 아니잖아.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된 거잖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민간인이야. 근데 이 새끼가 뭐예요? 국제연맹에 편지를 써.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 이게 문제가 돼? 문제 안 되지.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나라를 국제연맹이 통치해달라고 건의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신채호가 개빡친 거지. 미친 새끼 아니냐 이거. 해가지고 뭐를 소집해요?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합니다. 뭐 소집했다고? 국민대표회의. 자,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국을 일본의 합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면 되잖아. 근데 뒤에 뭐라 그래? 한국을 국제연맹의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신채호가 뭐 했다고요? 국민대표회의 소집 요구합니다. 이때 갈라져요. 자, 연통제와 교통국이 붕괴되고 외교활동 없고요. 독립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알겠어? 그래서 국민대표회의에서 이전에 사람들은 외교 독립론이 있었죠. 그리고 무장 투쟁론이 있었죠. 실력 양성론이 있었죠. 대표인물이 누구야? 이승만, 이동민, 그리고 안창호예요. 오케이? 요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제는 외교 독립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임시정부를 부셔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새롭게 나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걔네가 누구야? 창조파. 에이, 우리가 어떻게 보였는데 이거를 없애버리냐. 안 된다. 노선을 수정하자 라고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개조파가 나와요.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신채호, 박용만 뭐 이런 사람들이고, 개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안창호, 이동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알겠어? 그리고 야, 니네 왜 그래? 싸우지 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개조해요. 근데 창조파하고 개조파하고 얘는 새로운 거를 만들자, 얘는 유지하자. 아니 수정. 얘가 유지하자 그랬지? 얘는 수정하자. 수정하다 영어로 뭐야? 바꾸자. 노선만 바꾸자. 그러다가 창조파 얘네들 나가버려요. 개조파 얘네들 나가버려요. 그럼 누가 남아? 유지파가 남지. 그래서 김구가 대장 먹는 거라고. 알겠냐? 자,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돼가지고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결렬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이탈하게 되죠. 알겠죠? 자, 그래서 창조파와 개조파는 조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체운동 무장 투쟁론자들이 주축이 된 창조파, 그리고 안창호와 이동희 등의 개조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결한 대통령 어떻게 됐어? 이승만은 위임통치 청원이 1919년이에요.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열렸지?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이에요. 그리고 1925년에 이승만은 탄핵당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 박은식이 나옵니다. 이 박은식이 민족주의 사학자예요. 이 박은식이 대통령이 됐는데 문제는 금방 죽어요. 워낙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사망합니다. 그래서 뭘로 바꿔요? 국무령 제도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게 27년까지거든. 그 다음에 집단지도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1919년에 임시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예요. 오케이? 1925년에 뭘로 바꿔요? 국무령제로 바꿔요. 알았어? 그 다음 1927년에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요. 오케이? 그리고 1940년에 주석제도로 바꿔요. 그리고 1944년에 광복 바로 전이지 롯데 주석 부주석제도로 바꿔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냐? 맨 처음에 어디였어요? 상하이였죠? 그치? 상하이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봐가 1932년 4월 달에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윤봉길이라는 사람이 도시락 폭탄 던지지? 오케이? 이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나서 어떻게 돼?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는데 상하이가 일본이 점령하게 되니까 상하이에 있을 수 있어? 도망가야지? 그래서 윤봉길 의거가 32년이에요. 32년에서 40년 동안 오케이? 40년까지 뭐예요? 이동해요. 그리고 1940년에 어디에 정착하냐? 내륙 지역 충칭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충칭 정부 때 뭐가 나타나요? 주석제가 나타나요. 알겠죠? 이게 바뀌어요 계속. 자, 임시정부의 변화, 국무령제, 그 다음 이정령 김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나요. 알겠죠? 문제를 조금 풀어보죠. 쉬운 거는 뭐 숫자로 해오고. 자, 1번 문제. 대구에서 1915년 박상진이래. 이거 뭐예요? 대한 반복회가 되겠지? 목적주의 추구한 건 뭐예요? 독립? 일본부전? 신한민보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저기 어디야? 연해주 쪽이에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되었다. 독립의문부고요. 공화정, 정답이죠. 평양 수미여학교, 이거 송축회예요. 그래서 답이 번 4번이 되고요. 자, 이거 볼게요.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언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8. 독립선언이에요. 오케이? 이거 배경이 뭐냐? 첫 번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정답이네. 민족이 안 나든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오케이? 자, 일제가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했다. 1938년이거든. 그리고 1930년대에 동로 군정소로 개편되었다. 1920년이거든. 1920년대 일제가 황무지 개간론을 요구했다. 이거 뭐야? 오한내지
1904년입니다. 1900년대 독립선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거는 28 독립선언 이후에 무슨 운동이에요? 3.1운동에 해당하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문제 쉽지? 어? 쉬워 안 쉬워? 할만하지? 예. 할만해야 돼. 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래요. 1910년대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이라고 해요. 상하이 신안 청년단 맞죠? 서간도, 삼원보 나를 틀려. 남만주니까 맞았지? 북간도에 서정서수 영동학교 맞아? 응 맞았지? 연해주 간민회 틀렸지? 왜? 간민회는 어디야? 북간도지? 답 4번이에요. 미주 지역의 대조선 독립운동 맞죠? 자, 재판 기록과 관련된 민족운동 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운동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 돼 있네. 손병희 등이 독립선언을 발표한 결과 전국으로 여기서 무슨 운동이에요? 3.1운동. 손병희가 누군데? 천도교예요. 천도교.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다. 자, 사회주의는 우리나라에 언제 유입이 되냐면 1920년대에 유입이 돼요. 왜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뭐야? 소련이라고 그랬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 이 소련이 만들어지고 사회주의를 배우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20년대가 돼야 돼. 이게 1919년에 만들어집니다. 순종의 인산인이면 뭐라고 그랬어? 60 만세운동이라고 그랬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3.1운동이죠. 오케이? 농촌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 시작해서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 그리고 해외로 뻗어나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가운동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찾으래. 이게 검거된 사람 수래요. 대한민국 3.1운동이죠. 임시정부 수립됐다. 맞죠? 네. 대한민국민회가 결성됐다. 대한민국민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생긴 단체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얘는 이게 상관이 없죠. 반제국주의 운동. 중국의 무슨 운동? 우상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일제 통치가 문화 정치로 바뀌었죠. 다양한 독립운동 나타나고요. 아, 그래. 7번 문제 봐봐. 7번 문제. 대한민국 정부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과 체계를 뭐해서 개선해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개조하여 그 개통을 이어갈 필요는 없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 얘 뭐예요? 개조파. 얘 뭐예요? 창조파. 그럼 이건 뭡니까? 국민 대표 회의가 되겠지. 얘 틀렸네.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 야, 개조파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어? 안창호, 이동이라고 했고, 창조파는 신채호, 박영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지? 그럼 나 신채호가 주장했다. 정답이에요. 알았어요? 무장, 투쟁론자들이 지지하는 창조파예요. 교육과 산업의 민족 실력 양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거는 실력 양성론입니다. 창조파, 개조파가 아니라 이승만을 탄핵하고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승만 탄핵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예요? 신채호예요. 알았어요? 그 답이 3번이에요.
통합된 뭐예요? 상하이에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되겠죠. 오케이? 대한 매일신보에 후원을 받은 건 누구예요? 시민이죠.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했다. 정답이죠. 시는 강습소를 설치하여 독립군을 양성했다. 신민회죠. 고종의 밀지를 받아 유생을 중심으로 조직됐다. 이거 뭐 독립? 일본 부정? 대동 단결선언을 발표하고 민주공화정을 추구했다. 이건 관련이 없죠. 대동 단결선언은 언제 발표해요? 민족대표 39일이 만주 지진성에서 발표합니다. 그게 뭐의 원인이었어요? 3.1운동의 원인이었죠. 오케이? 예, 임시의정원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가지고 박은식 대통령이라고 나왔네. 이게 몇 대 대통령이에요? 2대 대통령이지. 오케이? 이게 무슨 문제 뭐 찾는 거야? 가장 이후의 상황을 가장 다음 자료 이후 상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한일관계 사료집이 편찬됐을 것이다. 이후 연해주에 정착한 적은 없어요. 외교 독립이 누구였어요? 이승만이었었죠? 근데 이승만이 탄핵되고 나서 박은식이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됐지. 이승만 중심으로 반대됐지. 그리고 박은식이 금방 죽는다 그랬지? 고종으로 사망하고 나서 뭘로 간다고 그랬어? 국무장제도로, 그 다음에 집단 지도체제로, 그 다음에 주석제도, 그 다음에 부주석제도. 알았나?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문제는 어때? 쉽지? 네? 할만하지?